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2017년 1회 기출문제 풀이로는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10년 가까이 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당연하죠. 네. 이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문제는 여러분들 뭐 2000년대 문제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되는 그 범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같은 문제들이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문제 보니까 이제 뭐 중복되는 문제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좀 확장해서 학습하신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최신 기출 문제부터 거꾸로 본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린 거 뒤에 설명 안 드립니다. 가보자고요.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다음 중 아래 이벤트 프로시저에 CMD1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프리베이트니까 현재 모듈에서 실행이 되겠고요. 커맨드 1 클릭이 됐어요. 그러니까 커맨드 1이라고 하는 단추를 클릭하면 이란 내용이 되겠죠. 두 커맨드, 얘는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는 그러한 개체가 되겠죠. 두 커맨드 개체가 되겠고, 오픈 폼, 사원 정보, AC 노말, 즉 일반 폼을 사원 정보 폼으로 열어라. 그지? 사원 정보 폼을 일반 형태, 폼 보기 형태로 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CMD 고투 레코드, AC 뉴 레코드 똑같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해당하는 사원 정보 폼에 마지막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위치시켜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사원 정보 테이블이 열려요. 이건 무선 아니고요. 사원 정보 폼이 열리고 첫 번째 레코드 아니죠. 마지막 레코드의 가장 왼쪽에 아니지 새 레코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뉴 레코드니까 그죠? 이 문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뒤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VBA 모듈에서 이것도 출제가 됐네. 선택 쿼리를 데이터 시트 보기, 디자인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등으로 열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서스는 그랬어요. 쿼리잖아요. 그죠? 그럼 두 커맨드 오픈 쿼리 이 문제도 똑같이 출제가 됐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거는 뭐 그냥 매회 출제되고 있죠. 보고서 머리글은 어디라고요? 보고서 열었을 때 첫 번째. 보고서 바닥글은요. 보고서 마지막에 한 번씩만 출력이 되고요.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 상단, 페이지 바닥글은 매 페이지 하단.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시면은 틀리지 않는데, 않는 것은 그랬어요.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 번 출력되고요. 일반적으로 로고나 제목, 날짜 등 정보를 표시할 때 써요. 맞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은 각 레코드 그룹의 맨 끝에요? 아니잖아요. 페이지 바닥에. 그지? 매 페이지 맨 밑에 표시가 되고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그룹 바닥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본문 같은 경우는 레코드 원본이 모든 행에 대해서 한 번씩 출력되고 보고서의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이 여기에 추가가 되고요.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의 총계 또는 전체 보고서에 대한 기타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맞죠. 네, 이것도 맞고 연속도 맞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리게 되겠네요. 다음 중 정교화 또 출제가 됐네요. 옳지 않은 것은 정교화를 통해 이거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 출제가 됐네요. 삽입, 삭제, 갱신, 이상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정교화를 통해 데이터 삽입 시 테이블 재구성 필요성을 줄여준다. 우리가 데이터 삽입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삽입 이상이 되는 거고요. 정교화는 테이블 속성 사이의 종속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 맞죠? 앞에서 문제에서는 이 지시사항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나요? 이게 문제가 똑같지는 않네, 그지? 종속성을 최대한 지향한다, 그지? 종속성을 높여준다. 그런 문제로 두 번, 세 번 출제됐던 아이죠.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종속성을 줄여주는 게 맞으니까. 정교화를 수행해서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정교화를 하다 보면 테이블이 많이 쪼개지잖아요. 그러면은 조인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조회하고 있는 메인 테이블에서 하위 테이블까지만 7단계, 8단계까지 조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테이블들을 관련된 것끼리 묶어서 역정교화라고 하는 걸 또 합니다. 역정교화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건 바로 뭐 때문에 하는 걸까요? 바로 조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자주 조회되는 아이들끼리 그냥 묶어서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중복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성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기본키는 중복되면 안 된다, 널값이면 안 된다죠. 기본키로 지정된 필드는 다른 레코드와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없다. 당연히 맞겠죠.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없다. 기본키 필드에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레코드가 저장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죠? 널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키가 설정되지 않아도 테이블은 생성돼. 그죠? 당연하죠. 기본키는 하나의 필드, 이 질문 몇 번 출제됐었죠? 기본키는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뭐 잠깐 요것만 한번 볼게요. 너무 안 보면 또 그러니까. 자, 우클릭 디자인 보기 가보시면은 여기에 거래처 코드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키가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거래처 코드에 중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네를 여러 개 필드를 선택을 하고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혹시 거래일하고요 거래처 코드 같이 조합할 수 있나요? 네,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 기본키에 없었으니까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을 의미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 뭐 이런 거 안 봤잖아요. 언바운드냐 바운드냐인데, 얘네가 컨트롤 원본을 쓰고 있다라는 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다음 중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 이거 우리 뭐였죠? 세금 계산서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세금 계산서만 가능했던가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업무 문서 양식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거래 명세서, 그지? 세금 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게 뭐 전자적으로 ERP로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액세스까지 쓰지 않으시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세금 계산서 작성할 수 있고 거래 명세서 작성할 수 있어요. 우편물 레이블은 우리가 별도의 레이블 보고서가 존재하죠. 쿼리를 이용해서 서식이 없는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나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는 별도로 라벨지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편 엽서 마법사는 우편 엽서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마법사는 이렇게 라벨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 우편물 레이블이 요 레이블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이고요. 보고서의 그룹 및 정렬 요약이구나. 아주 문제 좋네요, 이거. 그러면은 그룹도 알 수 있고 정렬도 알 수 있고 요약에 대한 것도 우리 한 번에 볼 수 있는 문제네요. 자,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우선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몇 개라고 그랬죠? 이건 문제 출제됐었죠? 네, 10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틀렸고요.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할 수 있어요. 중첩해서 그룹이 가능합니다. 이건 맞고요. 여러 필드의 요약을 추가하거나 같은 필드의 여러 종류의 요약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약 같은 경우 뭐 실수의 합계나 최대값 이런 거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죠.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이렇게 연산할 수 있다. 이건 맞고요. 그룹 수준을 삭제하려면 그룹의 머리끌 구역과 바닥끌 구역을 모두 제거한다 그랬는데, 요건 세모. 뭐 이렇게 해서 없애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 그룹 및 정렬 도구를 이용하긴 하죠. 자, 2번이요. 그룹화를 하려면 그룹 머리끌과 그룹 바닥끌을 모두 선택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룹 같은 경우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얘는 선택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페이지 머리끌이나 페이지 관련된 거, 머리끌 바닥끌, 머리 바닥.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보고서 머리끌 바닥끌. 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한 번에 표시가 돼요. 대신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높이를 0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정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답은 뭐가 될까? 얘는 세모인데 우리가 보통 이 그룹하고 머리끌 모두 제거해도 제거가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제거하면 아예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한다? 그룹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 B하고 C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마법사를 한번 이용해 볼까 봐요. 그래서 만들기 이렇게 해주고요. 첫 번째 거는 우선은 안 된다는 거 알고,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할 수 있다 그랬는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법사로 요거는 할 수는 없고, 자, 우클릭 디자인 보기 이렇게 보고요. 현재 예식관 기준으로 해서 그룹이 되어 있는데, 그룹 추가해가지고 예식관 추가했더니 이렇게 예식관 머리끌, 예식관 머리끌 이렇게 해서 그룹이 중첩해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또 여러 필드에 요약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는 마법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 여기 보시면은 보고서 마법사, 그리고 앞에 위치에서 보셨다시피 항상 우리가 계산을 필요한, 그지? 요약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 필드가 하나 이상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뭐 계약금 또는 뭐 번호, 좌석수 이런 것도 넣어주고, 다음 가고요.
그룹을 예시관으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음 눌러주고요. 뭐 여기에서 정렬 지정하고요. 요약 옵션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계약금은 합계와 평균을 표시하고요. 좌석수는 최대 최소를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음 마침 이렇게 눌러주시면 우리가 완성된 걸로 보면 지금 약간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디자인 보기를 해가지고 다 수정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개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룹 수준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룹화 및 정렬 눌러주고 여기에서 그룹을 쫙 삭제 예 눌러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화를 하려면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 모두 선택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룹화할 때는 한번 그룹을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 우리가 좀 전에 넣었던 건데 이거 만들어진 건가? 디자인 보기. 아, 여기에 그룹 예시관이 있구나. 여기서 자세히 보기를 하시면은요. 여기에 머리글 구역 표시가 있어요. 표시 안 할 수도 있고요. 없어졌죠? 또는 바닥글 구역을 표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둘 중에 하나를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은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한 번에 날리게 돼요.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마찬가지예요. 얘도 두 가지가 한 번에 표시가 되고 한 번에 삭제가 돼요. 대신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머리글 바닥글을 옵션에서 선택해서 머리글 표시, 바닥글 표시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문제네요. 다음 중 폼과 보고서에서 설정 가능한 조건부 서식 몇 번 출제가 됐었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원하는 필드 값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원하는 필드 값에 대해서 당연하죠. 식이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경우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조건에 맞는 경우에 서식은 조건을 식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이거 앞에 한번 해봤죠.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체 필드에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4번이 되겠네요. 자, 맞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얘는 닫아주고요. 강도리 조회가지고 한번 해볼까 봐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새 규칙 이렇게 눌러가지고 필드 값이 해주시고요. 다음 것과 있지 않음 또는 작거나 같음, 같지 않음 뭐 이런 옵션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정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전체 필드가 아니라 특정 필드 하나만 선택할 때는 필드 값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전체 필드를 모두 적용하고 싶을 때는 꼭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우리가 식2로 하고 해당 필드명을 작성을 한다. 되셨죠? 그래서 뭐 예식관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예식관일 때 어떻게 표시해라 등등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 데이터를 봐야 돼. 강도리 조회니까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강도리. 아, 여기에 제품명 예식관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3인 경우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클릭, 디자인 보기, 전체 선택 눌러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새 규칙,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기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필드명은 항상 대괄호로 묶는다 그랬어요. 예식관. 요것이 제가 문자인지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건 적용을 한번 해보고 볼게요. 숫자 필드일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예식관 필드 형식이 문자다 그러면 따옴표를 줘야 돼요. 빨간색으로 적용하고 확인, 적용, 확인, 닫기 예 눌러가지고 강도리 조회 눌러보시면 아, 필드가 숫자였구나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계약금에 관련된 것만 한다면 계약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 미만인 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 가지고요. 이렇게 계약금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조건부 서식 이렇게 가지고요. 여기에서 새 규칙 적용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필드의 값으로 지정해도 돼요. 근데 전체 필드 같은 경우는 어떤 필드의 조건을 적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꼭 어떻게 한다? 식으로 한다라는 거. 여기에서는 필드가 지금 얘 계약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값 사이에 있음 뭐뭐보다 자금 이렇게 해주시고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이 50인데 6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거까지 빨간색이면 좀 그렇고 뭐 회색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요. 닫기 예 눌러주고요.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 60 미만이었나 50 미만이었나 이렇게 서식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 갑니다. 내가 특정 필드에다가 뭘로요? 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항목 이름이 뭐였어요? 요 녀석 선택하고 서식에 가서 조건부 서식 가가지고 여기에서 값이었나요? 값이? 그지? 필드 값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전체 필드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모두 다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얘가 왜 안 나오냐? 뭐 아무튼 이렇게 지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서식은 조건식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필드 값이 이 옵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다음 중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 시 선택 가능한 폼 모양 중 각 필드가 왼쪽에 레이블과 레이블은 이름표죠. 그리고 각 행에 표시가 되고요. 컨트롤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은 그랬는데 요거는 열 형식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컬럼 형식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닫아 놓을게요. 만들기 폼에 가셔서 폼 마법사 가주시고요. 필요한 필드들 추가 다음 눌러주시고요. 열 형식 이렇게 보면 왼쪽에 레이블 그 다음에 실제 바운드된 컨트롤이 표시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바로 만들 수가 있다. 되셨죠? 이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네. 요거 말고 또 한 번 출제되는 게 뭐 있었어요? 분할 표시 폼 그거 외에는 없어요.